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유시민 작가는 알릴레오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윤석열의 조국 관련 전언을 전했었지요.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을 때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 처리갑니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잘 아는데 이거 완전히 나쁜 놈이다.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려서 임명이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이 돼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을 직접 뵙고 보고드리고 싶다. 이런 것이 알려지면 검사들이 장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들고 일어난다. 임명하면 진짜 안 된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2020년 7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뉴스타파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사모펀드는 다 사기꾼들이 하는 것이다. 내가 사모펀드 관련된 수사를 많이 해봐서 잘 안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사기꾼들이라는 사모펀드에 돈을 댈 수 있느냐. 과거 문제가 많았던 사모펀드 사건과 똑같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부부일심동체라는 표현을 썼지요. 부부일심동체이니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건 곧 조국 장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5월 한동훈 청문회에서 조국 일가의 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언이 나오지요. 박형수, 이 수사를 마치 검찰이 무슨 기획을 해서 수사를 한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 수사가 처음 시작된 그 수사의 단서는 뭐였습니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 수사가. 한동훈, 당시에 시민단체들이 의혹 제기하고 그리고 당시에 고발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사모펀드라든가 주변 상황들이 이게 뭔가 범죄의 단서, 범죄가 있을 개연성이 너무너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박형수, 그거는 우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앞부분을 저보다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라고 발언했지요. 만 3년, 횟수로 5년을 끌어온 조국 장관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지요.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아 재판장을 나온 조국 장관은 취재진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을 포함해 당시 검찰,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사모펀드 통해서 정치자금,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도 안 됐고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항소하여 2심 때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빨간아재가 조국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설 보도를 했다는 고일석 기자의 민들레 기사를 보면 청와대 특별감찰권에 대해 주목합니다. 3일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을 가진 사법경찰관과 같은 주의라는 판단을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즉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존재인데 민정수석이 청탁을 통해 감찰을 중단시켜 특감반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 감찰반 사망 2호 감찰반의 감찰 업무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주장했던 검찰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즉 검찰은 수사기관 의뢰 혹은 이관을 감찰반의 권한으로 보고 조 전 장관을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아예 감찰반 자체를 수사기관과 동격으로 본 것이다. 자, 그러니까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가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기관에 통보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인 것인데 검찰은 왜 이걸 수사 의뢰하지 않았냐며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프레임을 만들었지요. 그러나 재판부는 아예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을 수사기관과 동격으로 봤다 이겁니다. 박지훈 대표도 이렇게 밝혔지요. 오늘 재판부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존재라고 판시하고 그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를 일부 유죄 판결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도 없던 것이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공식 규정이라는 팩트와도 어긋난 판단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특감반의 수사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로 재판부는 해당 재판부 내에서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규정을 넘어 상식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관이 타 기관에 파견을 나가서도 독자적인 수사권이 있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그럼 그 수사 행위는 누가 감독합니까? 수사권, 수사지휘권이 없는 파견기관 상급자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지휘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파견 나간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은 누구의 수사지휘를 받습니까? 혹시 파견 나가서도 파견기관이 아니라 원소속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지휘를 받으라는 겁니까? 파견 나가서도 원소속기관의 수사지휘를 받으면 그게 파견입니까? 파견기관 업무를 도우러 간 게 아니라 파견기관 업무를 감시하러 간 거지요. 그럼 어느 기관이 경찰, 검찰에 파견을 요청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특감반이 상급자의 지휘도 없이 자의적이고 무소불위로 독단적 수사를 벌여도 되는 겁니까? 거기서 비리가 시작되고 거기서 불공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그걸 막자고 문재인 청와대에서 특감반의 수사행위를 금지한 겁니다. 즉 어떻게 봐도 수사지휘권이 없는 기관에 파견된 수사관, 경찰관이 수사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그게 용인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재판부의 판단대로 특감반원들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면 수사지휘권이 없는 민정수석은 특감반원의 수사행위에 대해 지휘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럼 법리상 특감반원들은 민정수석이 무슨 지휘를 하든 말든 독자적으로 수사를 계속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만 합니다. 상급자인 민정수석이 아니라 감찰을 계속하지 않은 특감반원이 직무유기를 범한 게 되는 겁니다. 오늘 판결이 이만큼이나 기이했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또한 이게 과연 재판에서 판단받을 일인지 그저 코미디로만 알았던 조국 장관 아들의 조지 워싱턴 대학의 퀴즈 시험 관련도 업무방해를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동양대 강사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던 재판부가 이날 공판에서는 최종적으로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능력을 인정합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상식과는 거리가 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주장을 넘어서는 재판부의 판결은 결국 사법부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편을 들어준 것을 넘어 아예 무릎을 꿇은 게 아닙니까? 김민웅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정치재판, 민심은 분노로 답할 것이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재판부가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통상의 경우 예측할 수 있는 집행유예조차 없는 선고에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게 1년 추가 선고까지 포함하면 일가족 패멸이라고 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이 재판의 기본 성격은 정치검찰 쿠데타 세력의 기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민주적 통제가 작동하는 검찰개혁을 시도했고 정치검찰은 이를 좌초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은 본질적으로 정치재판입니다. 수사와 기소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정치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들 정치검찰 세력이 얻은 이번 승리는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민심은 이미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오늘의 이 재판 결과는 거대한 역풍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검찰과 국민의힘 간의 공모, 당시 집권세력 내부 일부 세력의 공모가 모두 합쳐져 당시 조국 장관을 겨냥했고 이번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된 사모펀드 혐의를 대대적으로 열어놓은 과정이 수사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사라는 이름의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이후 벌어진 사태는 더는 재론할 필요도 없이 정치검찰의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인권유린과 부패한 언론의 합동작전에 따른 조국 희생양 만들기였습니다. 이는 한 개인의 범법사건이 아니라 정치검찰이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조작하기 위해 진행한 사냥행위였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드러났듯이 외국 대학의 시험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 유죄를 내렸는데 세계에 이런 국가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허위 경력 운운하는 문제를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김건희의 경우에 적용해 본다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죄나 무죄에 대한 논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수사할 이유가 없던 일들을 별건으로 꺼내고 후벼파고 구실을 잡아 범죄로 만든 판에 무슨 논리 다툼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국을 죽여야 윤석열이 정당해지는 구조를 어떻게 유지해내는가가 관건인 판국에 다른 것들은 다 사족에 불과합니다. 이번 재판은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민주당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쿠데타를 막아내지 못하면 검찰 국가가 등장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이어졌음에도 넋놓고 있다가 조국만 희생시킨 채 윤석열 치하를 만들어버린 그 책임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통렬한 각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정적 제거 공작도 민주당이 정치검찰 쿠데타 저지에 엉거주춤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박은정 검사가 털리고 윤석열이 받은 징계를 뒤집으려고 행정재판의 결과도 뒤집으려는 자들이 감찰 무마 운운하며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고 재판까지 끌고 간 행태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역시 언제나 제기되는 문제는 김건희 수사 문제입니다. 증거까지 드러난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는 매우 강력한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를 스스로의 기준으로 만들어버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2월 4일은 12구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추모제와 민생 파탄에 대한 민주당의 국민보고대회, 그리고 촛불행동의 윤석열 퇴진 촉구, 촛불대행진이 거의 같은 공간에서 연달아 이어지게 됩니다. 이 세 집회 모두 윤석열과 정치검찰 세력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대대적 반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 결과는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권력이 무소불위가 되면 국민들의 민주적 기본권이 파손당하기 때문입니다. 뜨겁게 하나가 됩시다.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의지를 엄청난 위세로 보여줄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 없는 조국을 잡아 정권을 잡았고 죄 없는 이재명을 잡아 정권을 유지하려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니 가슴에서 천불이 난다 이겁니다. 박지영 대표는 이렇게 밝혔지요. 조국 장관을 뵙다 강건하시다. 저들이 예상치 못한 반격을 고민하실 거다. 윤석열 정권 파열음 낼 방도를 반드시 찾아낼 거라 믿는다. 라고 밝혔듯 조국 등 뒤에 수많은 시민조국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조국은 부활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